이번 시간에는 용량성 리액턴스, 캐패시티브 리액턴스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뤄야 할 과제들은요, 우리가 캐패시티브 서킷, 그러니까 용량성 회로죠. 용량성 회로에서의 AC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XC 값이 2파이 FC분의 1과 같다. 그러니까 XC 값이 2파이 FC분의 1로 계산이 된다. 그때 이거의 단위는 이제 ohm이 되겠고, 그래서 XC 값이 주파수의 반비례, C의 반비례, 이 두 간의 관계가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패시티브 리액턴스 XC의 이거의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XC에는 XC의 단위가 뭐예요? ohm이기 때문에, 그죠? 저항에서처럼 무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ohm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캐패시티브 리액턴스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맨 마지막으로 그 캐패시터에 사인 웨이브를 인가했을 때 충전과 방전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DC 전압을 이렇게 캐패시터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충전되는 현상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된 후에는 이 캐패시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이 된 전압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방전이 되는, 그래서 이거 충전 방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AC 볼테이지를 C에 인가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충전과 방전 현상, 그죠? 또는 이때 흐르는 충전 전류와 방전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우리가 캐패시티브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응되는 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인덕티브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해가지고 인덕티브 리액턴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XL이고, 우리 용량성의 경우는 이제 XC, 기호가 XC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C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대문자예요. 단위는 ohm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수식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2파이 FC분의 1, 그러니까 주파수의 반비례. 그 다음에 C가, 그러니까 캐패시턴스, 그러니까 이게 단위는 이제 파라틱이죠. C 값에 역시 반비례한다. 캐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전구에 교류전압이 인가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캐패시터에는 이게 충방전 전류. 절연체에는 유전체를 통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인가전압이 증가하면 캐패시터가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고, 충전 전류는 도체에서 극판 쪽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뭐 AC 전압이 있을 때 여기 전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캐패시터 C가 있을 적에 여기에 이제 유전체가 있겠죠. 이 유전체를 통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 극판에서 이쪽으로, 이쪽 극판에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인가전압이 반대로 감소하게 되면 캐패시터는 어떻게 돼요?
방전하게 된다. 그래서 방전 전류와 충전 전류는 반대 방향을 준다. 이 현상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게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류 전압이 인가되면 캐패시터는 충전과 방전을 되풀이한다. 예를 들면 이게 교류 전류라고 그러면 교류 전압이죠. 이게 교류 전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이렇게 중간으로 나눠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된다면 1번에서는 충전, 2번에서는 방전, 여기 충, 방,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3번에서 충, 4번에서 방전 이렇게 충전과 방전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캐패시터에 교류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흐른다. 무슨 전류? 충방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머리를 하게 되면 XC 값은 캐패시터와 연결된 주파수에 결정이 되죠.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캐패시턴스가 증가할수록 X는 작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이 캐패시턴스가 증가되면 XC 값이 작아지게 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XC 값이 어떻게 돼요? 이거 역시 감소가 된다. 예제 17-1을 풀어보겠습니다. XC 값이 얼마냐? XC 값을 구해라. 어떨 적에? C 값이 C가 0.1 마이크로 파라트고 주파수가 얼마? F가 1400Hz다. 이럴 때 하나 푸는 거고 B번은 same frequency 그죠? 같은 주파수니까 주파수는 1400이고 그 다음에 C 값이 얼마다? 얘는 0.1이었지만 여기는 1 마이크로 파라트다. 이때 뭘 구해라? XC 값을 구해라. 그래서 XC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C 값이 2파이 FC인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 2파이는 6.28이라는 건 알고 있고 주파수가 1400이죠. 근데 이제 C 값이 0.1 여기서 마이크로 파라트죠. 이 마이크로 파라트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이 단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B번의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CL 쪽에 요 C가 1이니까 요거 0.1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1을 대입해서 구하면은 이제 1140ohm이 되고 얘는 114oh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 용량성 리액턴스에 영향을 주는 팩터를 알아보면 일단 두 개죠. C랑 뭐예요? F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캐패시턴스의 반비례. 그 다음에 주파수에 역시 반비례한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설명하는 값을 금방 알 수 있죠. C가 증가하면 XC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C가 감소하면 XC는 증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XC는 감소하게 되고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XC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 XC가 캐패시턴스 C 값에 어떻게 한다? 인버스리 프로포션이니까 반비례한다. 요즘 XC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XC가 C 값을 구할 적에는 XC에 이렇게 C와 XC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제 XC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공식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XC 값이 이제 2000, 4000, 6000, 8000, 만일 때 그때 각각 C 값을 이제 0.2,
0.4, 0.6, 0.8, 1.0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주파수가 159Hz를 일정할 때 얘를 고정시킨 거죠. 주파수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놨을 때 C값과 XC 값이 어떻게 됐다? 반비례 관계가 나온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 그 다음에 그 XC가 역시 뭐와 반비례? 주파수 F에 반비례한다. 여기는 뭐를? C를 주파수가 아니라 얘를 고정시켰어요. C를 고정시키고 나니까 남은 팩터는 주파수와 XC 이 두 가의 관계죠. 요거 역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죠?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그 XC가 우리가 2파이 FC분의 1이라는 그 공식을 사용하는데 그 F와 C를 알 때는 이제 F와 C를 알 때는 XC를 구하는데 XC와 F, XC와 F를 할 때는 우리가 C를 구할 수가 있다. C와 XC를 할 때는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다. 예제 17-3을 풀어보겠습니다. XC가 100ohm이에요. 100ohm이고 주파수가 3.4MHz라. 그럴 때 뭘 구하여라? C를 구하여라. 그렇죠? C를 구하여라. 그럼 C는 여러 말 됐지 2파이 fxc분의 1이니까 주파수 대신에 3.4MHz. 그 다음에 XC 대신에 100ohm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서 역시 조심해야 될 게 주파수가 3.4 메가헤르츠니까 이 메가헤르츠는 뭐예요? 10의 6승을 대입합니다. 여기서 10의 6승 요거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8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만 마이크로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공학적인 표기법이나 과학적인 표기법으로 우리가 468 피코파라트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제 17-4입니다. 이거는 C가 10 마이크로파라트이고 그 다음에 XC가 100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뭘 구하여라? 주파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주파수 공식 2파의 CX이니까 이 C 대신에 10 마이크로파라트 10 마이크로파라트 10 마이크로 역시 여기서 마이크로파라트에서 이 마이크로가 뭐가 돼요? 10의 6승에 해당하니까 10의 6승 곱하기 이거 100옴을 그대로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이거 역시 과학적인 표기법으로 구하게 되면 159Hz이다. 그래서 이 로우 리액턴스 리액턴스가 이거 105이면 상당히 작죠. 그래서 로우 리액턴스 이건 어디에 사용된다? 오디오 프리퀀시에서 로우 리액턴스를 응용이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캐패시티브 리액턴스죠. XC가 직렬 연결일 때랑 병렬 연결일 때에 대해서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캐패시티브 리액턴스 즉 XC죠. 여기서 얘기하는 XC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용량성은 이제 단위가 ohm의 단위야. 우리 지난번에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C는 단위가 뭐예요? 파라드예요. 파라드인데 XC의 단위는 이 대문자예요. XC의 단위는 뭐라고? ohm이에요. ohm이기 때문에 얘는 XC를
직렬과 병렬로 계산할 때는 저항처럼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옴이기 때문에 옴의 단위로 주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하는 역할이에요?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 리액턴스는 저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항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성을 한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합성하는 방법은 캐패시턴스를 합성하는 방법과 반대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XC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C와 XC가 어떤 관계에 있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XC가 직렬일 때는 C는 병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C가 만약에 병렬일 경우는 C는 직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C는 뭐랑 같아요? 저항의 합성 방향은 똑같죠. 단순히 요 C만,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와 어떤 관계? 반비례인 관계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XC, 그 용량성 리액턴스, 캐패시티 리액턴스 XC의 그 직렬 연결을 한 경우 전체 리액턴스는 각각 리액턴스의 합이다. 그렇죠? 이거는 저항 RT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이런 거랑 똑같죠. 저항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리액턴스는 같은 전류가 한다. 왜? 이건 무슨 의미 때문에?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같은 전류가 흐른다. 각 리액턴스 양단의 전압, 드롭되는 볼테이지죠. 양단의 전압은 리액턴스의 전류를 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류에다가 리액턴스 값을 곱한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저항의 경우 V는 I, R1. 그죠? 무슨 법칙? 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량성 리액턴스의 어떤 연결? 병렬 연결. 네, 병렬은 역시 뭐랑 같아요? 저항 합성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세임하다. 그래서 XCT분에는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병렬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뭐가 같다?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인과전압이 같이 걸린다. 브랜치죠. 그러니까 브랜치에 가지 전압에 이제 인과전압이 같다. 그 다음에 각 리액턴스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전압은 리액턴스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거는 뭐 가지 전류가 되겠죠. 가지 전류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슨 법칙이랑 같아요? 옴의 법칙. 마찬가지죠. 그래서 I, R은 V, R을 뭘로 나눈 거랑, 그죠? R, 나눈 거랑, 이렇게 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직렬과 병렬에 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게 AC죠. AC고, 이게 지금 XC로 나타났다는 건 리액턴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리액턴스예요. 뭐로 나타난 게 아니다. 파라트린 캐패시턴스. 그러니까 캐패시턴스는 파라티죠.
이 캐패시턴스가 아니라 리액턴스 뭐의 단위? 옴의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체시켰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이렇게 옴의 법칙에 의해서 1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XC1이랑 XC2가 100옴, 200옴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적인 리액턴스 값은 100에 200, 그러니까 XT는 XC1 플러스 XC2니까 100 플러스 200이니까 이제 305mm 되겠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알다시피 I는 100을 뭘로 나눈 거예요? 300으로 나누니까 3분의 1A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3분의 1A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XC1에 드롭되는 볼테이지 옴의 법칙을 사용하면 33과 3분의 1이 되고 비례해서 나눠가죠. 100V를 이 리액턴스 크기에 비례해서 IXC2니까 이건 66과 3분의 1. 그러니까 저항의 회로랑 똑같이 해석을 여러분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회로인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XC1과 XC2가 병렬로 연결될 때는 똑같아요. 정것처럼 이 브랜치에 인가전압 똑같이 뭐가 걸린다? 100V가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100V를 여기에 100옴이고 이게 100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1A.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A. 요 점에서 여기에서 KCL을 적용하면은 IT는 그죠? IT는 어떻게 돼요? I1 플러스 I2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5 이렇게 된다. 그래서 1.5A 이렇게 이 리액턴스인 경우 직렬이든 병렬이든 다 어떻게 계산을 한다? 저항회로와 같이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캐패시티브 리액턴스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C는 일반적으로 직류를 차단한다 그랬어요. 교류에 대해서는 낮은 리액턴스 값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직류 차단한다는 걸 굉장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값은 직류회로에서든 교류에서든 항상 같아요. R값은. 그죠? R은 DC를 쓰든 AC를 쓰든 같아요. 똑같아요. 상관은 안 해요. 그런데 XC 값은 어떻게 돼요? 2파이 F C분의 1이니까 뭐에? 주파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정해진 XC 값이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XC 값이 이렇게 100옴 또는 이렇게 1000옴 이렇게 이제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C 값은 주파수가 높아지고 작아진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수식에 의거해서 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그 리액턴스 값이 XC 값을 뭘로 고정시켰어요? 100옴으로 고정시켰어요. 100옴으로 고정시켰을 때 그 주파수가 만약에 우리가 전력선에 사용되고 있는 회로에 이 주파수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XC 100옴에 해당되는 C값이 얼마냐? C값이 같은 C값이 아니라 C값을 여기에 적용시키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C는 2파이 F XC분의 1 해가지고 얘가 항상 100이니까 이 주파수를 이제 여기에 60 이걸 넣게 되죠. 60을 넣게 되면 그때의 C 값은 27 마이크로파라트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회로에는 이걸 사용을 하고 예를 들면은 10kHz의 오디오 프리퀀스 그 회로에 만약에 우리가 C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때는 27 마이크로파라트가 아니라 역시 여기에 주파수에
10kHz를 넣어가지고 뭘 구했어? 0.16 마이크로파라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FM 라디오 회로에 만약에 C를 선정을 할 때는 역시 여기에 100MHz를 집어넣어가지고 16피코파라드를 우리가 회로에, 그죠? 회로에 우리가 이 C를, 그러니까 같은, XC라 그래가지고 C 값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 C 값의 선정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적정한 C 값을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회로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캐패시티브 용량성의 응용인데 역시 이거는 뭐냐면은 캐패시던스와 캐패시티브 리액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볼은 캐패시턴은 C고 단위가 파라트다. 그 다음에 캐패시티 리액턴스는 심볼은 XC고 단위는 옴이죠. 그 다음에 이 값은 XC 값은 C와 F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죠? XC 값은. 그 다음에 이쪽에 값은 뭐에? C 값은 뭐에서? C 값이 구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C. 그래서 이 구조, 요 간격이 D고, 요 면적이 A라 그러면 이때 C 값은 D분의 입실론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단면적이고 D고, 그 다음에 입실론이라는 건 여기 중간에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이다. 그래서 이 C 값은 이 C의 구조에 의존을 하지만 XC 값은 C와 F에 의존을 한다. 그 다음에 이 C로 계산이 됐을 때는 이렇게 I는 C dV by T 이렇게 미분 공식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미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C가 있다. 그럼 이때 흐르는 IC인데 이 C가 단위를 파르트 단위로 주어졌을 때는 이때 흐르는 IC는 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는 C를 XC 값을 줘가지고 XC 값을 이걸 옴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건 AC 여기에 같은 말이죠. AC 이럴 때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옴의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면 돼요? 그냥 VA라 그러면 VA 이렇게 옴의 법칙을 여기에는 이제 옴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지만 이쪽은 이렇게 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은 이 캐패시티브 리액턴스 XC와 레지스턴스 R을 비교합니다. 둘 다 단위가 옴이죠. 그죠? 둘 다 단위가 옴이다. 그래서 이 값은 XC 값은 하이어 주파수가 높아지면 감소하죠. 그렇죠? XC는 E 파이 FC 분의 1이니까 이 주파수가 높게 되면 XC 값은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저항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죠. 주파수에 따라 불변이에요. 일정화되는 거죠. 이 얘기는 레지스턴스는 AC든 DC든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저항의 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이 인페이즈, 동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동상이고 이 캐패시터인 경우는 I가 전압보다 몇 도? 90도 앞선다. 리딩 앞선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렇게 AC V볼트 줬을 적에 C 회로가 있고 C인 회로 있고 R인 회로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여긴 V죠. 그 다음에 이때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IC라 그러고
이때 흐르는 전류가 IR이라고 했을 적에 여기에서 V와 IR은 인페이즈, 동상이 되는 거예요. 위상차가 세타가 동상이 되는 겁니다. 이 회로에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로. 그 다음에 이 C인 회로에서는 이때 V와 IC 이 관계가 몇 도의 위상차? 90도의 아웃 오브 페이스. 위상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앞선다? IC가 V보다 몇 도? 90도 앞선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교류회로 해석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